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답의 장신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벼운 주제로 한번 스타트를 해보겠는데요. 전문직 요즘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특히 변호사에 대한 얘기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AI에 나온 것도 있지만 변호사 수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있고, 당장 그 유튜버에서 변호사 몰락을 쳐보니까 몇몇 변호사분들이 나와서 제목이 그대로 읽어보면 전문직도 소용없다, 줄폐업 중이다, 3년 새 35% 파산했다, 월 200도 못 버는 전문직의 몰락의 실체.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변호사가 배출되는 인원수가 제가 알기로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숫자이기도 하죠. 의사 다음으로 많은 것 같은데 의사가 한 3,300명으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 연봉이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7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로펌이 대형 로펌이냐 아니면 중소 로펌, 공공기관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하네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지금 변호사 직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변호사 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번 보니까 제가 3년 전에 그 변호사를 채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제안했던 게 월 세전 600이었어요. 근데 현재 보니까 세전 600이 하한선인 것 같아요. 대형 로펌이거나 업력을 확장하는 그런 데에서는 세전 700도 있었고 신입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급인 경우에는 3년차 이상 기준으로 세전 800이면 연봉 1억 정도 되네요. 거기에 이제 성과급으로 결과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300에서 500 사이의 성과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에. 그렇게 따졌을 때 변호사가 가져가는 실질적인 급여는 실수령액이 630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더 받는다면 900에서 1200 사이 정도 되겠네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거면 많은 거고 적은 거면 적은 건데, 사실 변호사 연봉이 로스쿨생들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의 기업의 법무팀 조직이 또 변호사로 많이 바뀌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변호사 수가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도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입사를 했어요. 경찰청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공급도 많았고 또 수요도 많아서 어느 정도 급여 상승하는 거를 소화할 수 있었죠. 그런 시장이 그 수요가 항상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공급에 비해서 수요는 훨씬 늦게 상승하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좀 하려는 타이밍에 한 2년, 특히 올해부터 AI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로톡도 있지만 로톡을 합병한 슈퍼로이어가 좀 기본적인데요. 거기서 사용하는 그 변호사 툴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AI 툴의 기본적인 아웃 퍼포먼스가 물론 수습변호사보다 못할 수 있지만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빠른 피드백을 원합니다. 고퀄의 그런 결과물보다는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는 게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 많은 대표 변호사들이 수습 변호사도 좋지만 AI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구직 사이트를 보면은 경력직은 오늘 기준입니다. 대략 한 200건 정도 그런 구직건이 있는데 신입 변호사는 굉장히 적어요. 상대적으로. 대략 좀 지난 공고 포함해서 한 2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사정일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갈수록 어떤 신입이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없을 거다,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뛰어난 변호사들이 이제 치고 나가겠죠. 그렇다면 경력직 변호사는 안전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력직 변호사는 약간 그 기존의 그런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도 조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 생각에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우리나라가 소송이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지만
그 소송이라는 게 뭐 2배, 4배 이렇게 슈퍼사이클처럼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비슷한 레벨의 비슷한 변호사들이 그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우리 법무법인 현답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엔 각각의 개인의 변호사가 뭐 로스쿨 도입 취지라든지 기타 어떤 미국 그런 변호사들의 이런 어떤 업무 확장성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도 좀 더 외국 글로벌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현답에서는 기존의 이제 민형사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 회생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이민이라든지 상속, 그리고 해외 투자 부분, 그리고 기업들이 식품이나 물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1순위가 미국을 뚫는 겁니다. 미국 그 FDA를 그 인증을 받으면 가장 1등 기업에서 인증받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수출하기는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FDA 전문 변호사로서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변호사가 어떤 몰락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우리가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어떤 변호사는 정말 수임이 안 돼서 월 200에서 300밖에 수입이 안 돼서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변호사도 파산이라든가 회생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 반면에 1인 변호사가 어떤 AI 툴이라든가 아니면 그만의 어떤 네트워크와 어떤 AI 툴을 이용해서 정말 2명 이상의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매출 3억 정도 못한다면 이제 개인도 충분히 5억, 10억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고, 인력이 대부분의 비용이기 때문에 직원 수 제외하고요. 인당 수입으로 가져가는 거는 충분히 1인 변호사가 5억에서 7억 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변호사들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는 합격만 하면 보장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거는 100%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볍게 우리 변호사 직업에 대한 몰락에 대해서 저의 나름대로 한번 의견을 내봤는데요. 좀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